삼성그룹이 이번에 실리콘밸리식의 이재용 예. 부회장이 인사 제도 개편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데 예. 뭐 기존에 우리 이병철 초대회장이라든가 고 이제 이건희 회장 예. 특히 인재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예, 인재제.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 때는 또 신삼성, 신경영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실리콘밸리식은 약간 수평적 문화죠. 예, 맞습니다. 유연한. 예, 유연함을 더 강조하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직급 체계도 상당히 빠르게 없었던 그룹이고 예. 유연함을 항상 강조를 했는데 이번 인사제도 개편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우선 인사제도 개편의 어떤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캐나다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한 열흘 정도 갔다 오고 24일 날 김포공항에 도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중한 현실을 보고 왔다. 네. 마음이 무겁다 시고 이야기를 하고 뭐 저는 사실 그 왜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이게 됩니다. 엄중한이라는 단어가 주로 재판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요즘 재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엄중한이란 말이 이 엄중한 현실을 끄집어낸 게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다음에 들고 나올 그 네. 29일 날 소위 인사제도 개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개편안에 대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네. 엄중한 현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24일 날 그런 메시지를 내고 29일 날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우선 인사제도 개편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면 자료화면 보면서 예, 말씀드릴까요? 예, 예. 우선 부사장과 전무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전 LG 쪽에서 네. 부사장 전무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했다가 네. 참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일종의 어떤 실험적인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전무, 상무, 이사 이런 직급 단어들이 거의 일본 문화죠, 이게. 그렇죠. 일본 문화죠. 네. 예. 과장, 대리, 부장 예. 이런 직급 체계가 다 일본에서 사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경영 어떤 시스템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왔었던 미국식의 어떤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식 경영 문화의 어떤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면 이렇게 뭐 과장 5년 지나면 차장 네. 이런 의무 체류 기간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폐지하고 그 다음에 상대 평가에서 네. 절대 평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까지는 내부 구성원들이 너는 뭐 과장이다, 나는 부장이다 서로 내부 직급을 알 수 있게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없앴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실험적인 어떤 그런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5년 이상 근무된 원하는 부서로 프로야구 보면 FAG라고 있었으니까 프리 에이전트 네.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게 네. 삼성전자 내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산에 있는 부서간끼리도 이제 FA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프로야구식 예, 자율계약 서로 실적과 능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갈 수 있게 참 재밌는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인데. 그런데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실리콘밸리를 다녀와서 물론 실리콘밸리식에 있던 그런 문화는 네. 좀 소위 말하는 빅테크, IT 기업들의 문화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문화입니다. 네. 제조업하고 소위 IT 기업들하고 문화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다르죠.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왜 굳이 삼성전자의 이런 글로벌 빅테크의 문화를 접목시키려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그 직원들의 밑단에서 발생되는 이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 창의성을 많이 좀 뽑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영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최근 네이버 같은 경우가 우리 나이로 만 41세 네. 여성을 대표로 네. 발탁을 했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개발회사 아닙니까? IT 네. 개발회사이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3만 명, 4만 명이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네. 과연 제조업체에 이 같은 실험적인 방법이 통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다면 인사제도의 혁신이 되려면 이런 성공의 관건이 뭔가요? 잣대가. 우선 제가 보기에는 당장 조직 문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네. 상황이라든지 문화를 나름대로 고려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가령 그럽시다. 이번에 삼성에서 들고 나오면서 구성원들 간에 모두 존댓말을 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이 차가 보통 뭐 사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초반, 네. 부장급 같은 경우에 많으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나이 차가 30년 가까이 납니다. 네. 서로 존댓말을 쓰면 위에 있는 부장급이 사원급한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대화가 좀 흐름이 기류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자연스럽지 못할 네. 것 같은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아직도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네. 뭐 조직원들 간에 선배, 형이라는 좋은 문화. 네. 이런 문화는 절대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조직의 어떤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그 강압적인 그런 문화를 좀 철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 또 예. 충분히 있는데 또 단점은 또 서로 정말 그야말로 이제 합리적인 이차적인 관계로서만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이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먼저 나가는 것은 뭐 선도적인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5발자국, 10발자국 먼저 나가는 것은 조금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와 괴리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기업들도 또 이런 움직임 많이 따라하겠죠. 삼성이 또 이렇게 치고 나가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최근 같은 CJ라든지 뭐 LG라든지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존칭을 생략하고 존칭이 직급을 생략하고 무슨 님, 무슨 프로님을 부르다가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 문화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경영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간혹 삼성이나 뭐 CJ 뭐 대기업들 이렇게 임원들이나 직원들을 만나서 소주 한잔 하다 보면 저녁에 무슨 프로님 이게 말이 정말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빛을 안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참 오랫동안 우리 관성이 무서운 게 무슨 과장, 무슨 네. 부장 이런 호칭이 뭐가 붙어줘야 이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이게 무슨 프로님은 뭐 간장게장 프로도 아니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회사 안팎의 그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네요. 많습니다. 네. 우선 당장 회사 내부에서는 네, 이번 개편이 나오자마자 네, 회사 직원들을 오징어 게임 네. 출전자들로 내몬다 그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종의 그게 또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물론 삼성이란 거대한 쪽이 삼성전자만 봅시다. 네.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창출한 어떤 그런 뭐 수익이라든지 그런 결과치는 조직원들 한두 명이 된 게 아닙니다. 네. 전체 수만 명의 직원의 집약된 네, 힘의 결과로 나온 거죠. 네.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네. 네. 자, 연말 사장단 인사에서 그렇다면 또 이재용 부회장 예, 예. 인사 승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부회장 쪽에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왜냐 오늘 아침에도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물산 네. 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에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24차 공판입니다. 24차. 예, 1심만 24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법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아직 내년 8월까지가 가석방 기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굳이 부회장 직함을 떼느냐는 쪽에서는 조금 뭐 좀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부회장직을 유지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네. 대신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네. 부분을 맡고 있는 그 김기남 네.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떤 이종 부회장의 어떤 대타로서 네. 회장직함을 갖추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어쨌든 뭐 그 저희 같은 언론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직급이 없는 탁 기자다 보니까 사실 뭐 다 선배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뭐 이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서열은 다 정해져 있어요. 수요일은 정해져 있고 네.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입니다. 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중요시하는 거죠. 예. 좀 그 소위 관료제라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관료제라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입니다. 네. 위에서 명령이 탁탁 내려오면 밑에서 이렇게 쭉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군대식 그렇죠. 그 수직 체계.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네. 뭐 일각에서 그리고 회사 안팎에서 이야기하기를 왜 이런 문화를 심으려 하느냐는 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옛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졸 공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57년. 네. 그리고 그 이후 이건희 회장 때는 대졸 여성사원을 뽑았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1992년. 그리고 지역 전문가 제도를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 어떤 인사제도에서 혁신안을 내놓았던 거죠.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나름대로 어떤 경영 화두를 들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젠다를. 네. 그것이 결국 이번에 나온 인사제도 개편이란 게 어떤 재계 일각의 더 그런 관측입니다. 네. 어쨌든 인사제도 개편이 어떻게 보면 겉무늬만 또 바뀌고 공연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이 정말 이런 형사 리스크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지고 예, 예. 좀 유연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뭐 간곡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희. 예.